반갑습니다. 늦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워낙 요새 일정을 많이 네. 소화하고 계시니까. 네. 네. 사실 오늘 제가 열심히 이 작사 작곡했던 우리 당의 선거송이 오늘 국민의힘 TV에 올라갑니다. 많이 들어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직접 작사 작곡을 하셨어요? 네. 제가 원래 음악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예전에 사실 우리 당에서 그 장동혁 대표 취임하고 나서 대한문에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 기억으로 가사를 쓰고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당에서 공식 주제가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뭐 댓글에 뭐 불러보라고 난리 났는데 어떡하죠? 한 소절만 좀 불러보자. 한 소절. 제목이 네. 네, 다시 국민의힘 네. 함께 대한민국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 후렴인데. 한 구절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재주가 있다니 무슨 양파야? 계속 뭐가 나오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영상도 잘 만들고 말도 잘하고. 오늘 금요일 팀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가워요. 너무 그러니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서민 교수님이 부담스러워서 금요일 팀을 살짝 떠났었다는 루머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네? 아닌가요? 절대 아니죠. 오늘 당원 게시판 악플러들이 그런 루머를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네, 김호지 대변인이 요즘 너무 막 업이 되어 있다고. 네, 그게 네. 이제 장해찬 부원장님 안 계셔서 그렇다는 맞아요. 그건 이야기가 맞아요. 돌면서 네. 저한테 이제 화살을 좀 쏘시죠. 제대로 막았어야지 왜 못 막아서 분량을 다 가져가게 만드느냐. 모두 발언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하시죠. 네. 네, 저희는 MBC가 아니니까 네. 모두 발언을 삭제하지 않겠습니다. 삭제 안 하죠 우리는. 안 그래도 그 모두 발언 삭제 어제 얘기했나요? 그거? 아니요, 말씀하세요. 어제 밤에 그 충남 도지사가 이제 국민의힘은 김태흠 후보 나왔고 어제 현 도지사 그리고 저쪽에는 박수현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제 둘이 토론회를 했는데 MBC가 그 토론회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우리 그 김태흠 후보의 1분짜리 모두 발언을 아예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왜 삭제했냐 했더니 편집 과정에서 실수라 그랬는데 사실 방송사가 자기가 주관하는 토론회를 했을 때는 편집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뭔가 자기 유리한 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그러니까 사실 있잖아요. 이 대전 MBC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MBC는 거의 뭐 방송사를 포기한 그런 곳이잖아요. 뭐 공정, 중립 이딴 거 하나도 모르는 이런 애들이 그리고 하필이면 그동안 친민주당 방송으로 활동했던 애들이 국힘 모두 발언을 삭제한 게 과연 실수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왜 하필이면 모두 발언을 삭제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토론을 뭐 이렇게 1시간 넘게씩 하거나 하면은 그거를 전부 다 볼 시간이 좀 부족한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주로 어디를 봅니까? 딱 시작해가지고 기세. 모두 1번 후보의 모두 발언 1분. 째깍째깍 할 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역량을 1분 안에 싹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거 도려낸 겁니다. 그러면은, 시간 없는데, 한번 어떤 후보가 나오나 챙겨보고 싶은 사람들은 앞에 잠깐 보고 끕니다. 그러면은 그 앞에서 김태흠 지사의 1분이 그냥 날아갔다? 이거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정도가 아니라 선거법 위반에도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선거법에는 이 토론 방송에서 일부를 삭제하거나 편집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발언 자체를 삭제했다? 이거는 선거법상으로도 국민의힘에서는 좌시하지 않을 문제이고 지금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 등을 저희 지금 당에서 강구 중이거든요.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제가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을 좀 전해드릴게요. 우선 정의용 사무총장이 책임의 피해만 급급한 대전 MBC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를 계기로 선거방송토론 편파 왜곡 감시 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두 발언 삭제 편집은 공직선거법 제82조 1항을 어긴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 이후에 대전 MBC가 보여준 무책임한 사과까지도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장동혁 대표가 올린 페이스북을 여러분 배꼽 빨일 준비하십시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자막 꽂히다가 발언을 다 날렸다? 참나, 믿을 말을 해야지. 대놓고 민주당 선거운동 할 거면 공영방송 간판 떼고 유튜브를 하든가. 아무리 봐도 MBC는 제정신이 아니다. 사과문까지 거짓말로 내놓고 반박하니 수정? 고의를 실수로 바꾸려니 말이 꼬인다. 사실상 범죄 자백이다. 선관위와 경찰은 뭐하나? 증거인멸하기 전에 압수수색부터 안 하고 국민의힘 당사는 잘도 쳐들어오더니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네. 민주당 박수현. MBC하고도 내연관계? 사실 나 그 전까지는 어디서 배꼽을 빨아야 되지 이랬는데 마지막 장동혁 대표 대단하다. MBC하고도 내연관계? 와, 몇 여러분. 번째지? 그거 MBC는? 제가 여기서 수요일에도 이야기했는데 혹시 김효은 대변인 요새 내연 전문가로 김효은 대변인이 내연이라는 게 아니라 저는 본처. 이
이 내연 스캔들 판결문에 대해서 누구보다 요약을 잘해주셨다면서요, 김혜원 대변인? 네, 제가 공주분한테 이 박수현 후보 별명이 문어라는 거예요, 박문어. 문어? 네, 그래서 제가 왜 문어예요? 뭐 어디 승세 예측을 잘하나? 그런 문어 있잖아, 축구 경기할 때 뭐 네네, 문어 문어. 이러면서. 그렇죠. 그게 아니라 여러 다리를 걸쳐서 문어다. 그래서 그분 결혼하신 분 아니야? 그랬더니 했지. 그 문어 다리 중에 한 분하고 했지. 재혼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걸 찾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김영미 시의원이라고 정치인 출신 막 공천 주려다가 난리 나고 했던 거잖아요. 그게 2018년에 네. 안희정 지사 사건 때문에 많이 이제 그게 떠들썩했고 이 박수현 후보는 그 당시에 이 문제 때문에 자진 사퇴했던 후보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자진 사퇴했던 사람이 지금은 왜 또 나와가지고 후보를 하는 것인가? 그때는 안 되는 문제고 지금은 이제 되는 문제인가? 유이재명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분류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 시대가 된 게 2024년에 이재정 후보가 분류 논란이 있었는데 그냥 됐잖아. 맞아요. 근데 토론회 명장면이 있었죠. 아. 심지어 그 고등학생 네. 아들한테 문자 보내서 네. 협박 비슷한 그런 내용의 문자를 보내서 이 문제의 남성의 아들이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았던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저는 지금 이 문제에서 가장 이제 심각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왜 그런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공천을 줬는가. 이거는 공천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뭐 내연 의혹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네. 그게 2014년에 공천을 줍니다. 근데 그 전부터 관계가 10여 년간 지속이 되었었다고 그 본처, 그러니까 홍로자와 전처가 이야기했던 전처가 거죠. 예 네. 언론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네 그렇다면은 그야말로 사천 중에도 사천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실 전체를 이제 밝혔던 사람은 박수현 후보의 아주 옛날부터 이 민주당원으로서 이분을 많이 도왔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당협 사무국장이에요. 아니 네, 그러면 당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당협의 당무를. 그래서 왜 이런 폭로를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런 사람은 절대 정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후보가 되는 것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 그 내연 관계에 있는 여자에게 비례를 주면은 차라리 이혼하고 나랑 살자라고 하는 그런 불만을 한 4년 정도는 더 잠재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발언을 본인이 박수현 후보한테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거짓말 탐지기까지 합니다. 근데 사실을 말한 것으로 나옵니다. 네, 진짜로 그런 말을 박수현 후보에게 했다라는 걸로 이제 이 맥박이나 이런 걸로 체크를 하잖아요. 그 탐지기에서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 네, 그렇게 이제 그런 결과까지 그 판결문 안에 다 담겨 있거든요. 좌파들이 좋아하는 판결문에. 근데 여기서 저는 박수현이 뭐 이렇게 뭐 결혼에 살다가 뭐 인생의 여자를 만났다. 뭐 그래서 이제 뭐 분류를 해도 그래도 용서가 안 되는데 저는 이분의 별명이 문어발이라는 데 주목을 해야 돼요. 왜냐면 문어발이라는 건 뭐냐면 저도 한때 그래봐서 그러니까 여자 없을 때 문어발 아무나 걸려라 그런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불륜이 목적이지 어떤 뭐 운명적인 사람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더 나쁜 거야. 인생의 목적이 불륜인 거야. 그러니까 문어발은 그런 거야. 근데 여러분 저희가 말하는 건 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혼하고 재혼하고를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지.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고. 혼인 중에. 근데 네. 그 박수현 후보의 전처가 폭로한 내용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관계가 있었고 그렇지. 민주당 시의원이라는 이 중요한 이 정치인 공천이 일종의 그런 관계에 대한 입막음이나 보상용으로 주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논란 때문에 2018년에 자신 사퇴했는데 2026년에는 사퇴 안 해도 되는 거냐. 그 의혹과 그 논란을 우리가 제기하는데 마침 장동혁 대표가 대전 MBC의 황당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네. MBC랑도 내연 관계인가라고 아주 충청도식으로 제대로 매긴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네. 그분한테 그렇게 촌철살인이 있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분한테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원래 사석에서 정말 이런 게 유머가 유머가 있죠. 정말 있는데 주변에서 이제 뭐 좌의정 우의정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발언 대표로서 안 된다. 하지만 뭐 사실 이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한테 짧고 간결하게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은 그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대표의 지금 SNS 메시지들이 훨씬 좋아요. 너무나도 훨씬 만족스럽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장동혁은 무게 잡고 폼 잡는 네. 근엄한 대표가 아니라 1.5선이잖아요. 전 그게 오히려 장점이라고 봐요. 네. 통통 튀고 충청동식 유머, 스레드 가입하면서 뭐
왜 이제 와슈 하는 지지자들한테 충청도 잔어유 막 이러고 하는 네. 그런 모습이 훨씬 더 인간적이고 친근하게 다가오고 오늘도 뭐 MBC가 어쩌고저쩌고 박수현이 어쩌고저쩌고가 아니라 박수현 MBC 내연 관계냐 이거는 민주당과 MBC의 편파성도 꼬집고 맞아요. 박수현의 스캔들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일타쌍피예요. 그거 아세요? 잘생긴 사람의 유머는 더 웃기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장도혁 대표가 딱 그런 것 같고요. 저는 근데 이런 박수현 후보의 이런 과거에 대해서 왜 여성단체는 아무 말도 안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여성단체는 원래 이럴 때 나서갖고 불륜 사라져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원호 후보한테도 그 검증하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너무 여성단체라는 건 대체 여성을 이용하는 단체지 진짜 여성을 진짜 위하는 단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네. 시작부터 이 MBC 사태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 장동혁 대표의 촌철살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더 정리해 주실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네, 그 박수현 후보에 대해서는요. 지금 이 박문호 사건, 그러니까 내연 관계에 있던 분한테 뭐 공천을 줬다.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2014년에 공천을 줘서 그분이 시의원이 되고 2018년에는 그 전처와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그 시의원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재혼 관계가 되면서 이제 그 사건이 이제 일단락이 됐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박수현 후보가 예전에 유엔 산하기구 사칭에서 기부금을 수수한 그런 의혹이 있느냐 그 논란이 해가지고 있죠. 네, 그 문제도 우리가 좀 사실 한번 생각은 해봐야 돼요. 예전에 그 유엔 헤비타트라 그래가지고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세계에 다니면서 집 지어주기 운동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죠? 맞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정식 로고를 받았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것이 정식 단체가 아니고 사칭 아니었냐 이런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되고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뭐 일부 무혐의 처분이 있기는 했지만 수사가 완전히 시원하게 종결이 그러니까 완전하게 수사가 된 것도 아닌 채로 그냥 종결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렇게 국회에 인증을 받은 그런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부금 수수한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한 뒤에 국회 사무총장이 민주당 출신 사무총장 이광재가 그 당시에 사무총장이었거든요. 왜 이 기구로 등록된 거를 취소합니다. 그 떳떳했으면 취소 안 했겠죠 민주당에서. 그렇구나. 네. 근데 이때 기부금을 얼마를 지금 받았냐 그러면요. 4년간 44억 원의 기부금을 받았어요. 유엔 헤비타트 활동을 하라고. 근데 실제로 어떤 활동을 했느냐? 지금 모릅니다. 신기해요. 이 돈 다 어디 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TV 토론이든 아니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검증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박수현한테 이렇게 44억을 누가 기부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 여기저기 이런 유엔 헤비타트 활동을 한다고 돈을 썼다라고 하죠. 여러분 네. 메신저를 잘 보고 기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본격적 주제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양해 하나만 구할게요. 장혜찬 오늘 발음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제가 밥을 못 먹어서 방송 전에 이 에너지 바를 점심으로 먹다가 늦은 시간에 이 초콜릿이 제가 치아 그래서- 교정을 했는데 아, 끼죠. 아니 제가 교정을 하면 여러분 끝나도 이 뒤에 철사가 박혀 있어요. 그게 지금 떨어졌어. 어머. 철사가 지금 튀어나와서 너무 발음이 어이없는 어려워. 사고긴 한데 아. 이 에너지 바로 점심 먹다가 네. 이게 제 혀를 엄청 찔러요 지금. 어떡하니?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할 때마다 피 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말할 때마다 혀가 찔려서 발음이 되게 부정확해요. 근데 오늘 끝나자마자 급히 치과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많이 하겠습니다. 예, 말은. 제가 오늘 발음이 평소보다 조금 정확하지 못하다는 거 미리 이런 사고가 있었다. 저도 황당한데요. 이 에너지바 먹다가 제 그 교정 철사가 떨어질 줄은 몰랐는데 저는 치아 뒤에 있는. 네, 발음하시는 거 보면서 아직 어리시다 사랑니 빼셨나 저는 그러고 있었죠. 네. 저 전성기 때는 저기 빵빠레 먹다가 이빨 빠져가지고 여기 입 가리고 방송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양해를 살짝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평소보다 말이 좀 느리고 발음이 먹힐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알파 오뱅아님께서 네. 오늘 수복 갑니다라고 댓글 슈퍼챗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심지어 대검에서는 지금까지 그 대검 안에서 기프티콘 스벅거 산 거 있냐, 네. 뭐 선물한 거 있냐 이거를 막 전수조사를 했다는 아니 거예요. 근데 웃긴 게 그 대법이 이 혀가 너무 아파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법무부가 네. 그 전수조사 하라는 거 이 스타벅스의 마케팅 논란 있기 전에 것까지 다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그 전에 수복 사서 직원들 나눠준 게 무슨 문제라고 그거를 막 조사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네. 이렇게 전수조사까지 한 다음에 뭘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왜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딱히 우리가 떠오르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죠? 법적으로 그 전에 이 일이 있기 전에 혹은 있은 뒤라고 한들 뭐 대검에서 이거를 샀다고 해서 다시 뭐 취소하고 환불하라 이런 것도 사실 웃긴 거고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걸까? 그러면 아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왜 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든 생각이 5.18 이슈를 가리고 싶구나. 정원호 도와주기 하는구나. 저는 딱 그 그렇죠.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5.18 그러면요. 우리 국민의힘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니면은 새천년 NHK랑 주폭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그 후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재빨리 스타벅스 불매운동 같은 거 하자고 지금 판을 까는 겁니다.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되죠. 그리고 기업은 길들이기예요. 정용진 회장이 옛날에 멸콩하고 막 멸공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았잖아요. 관심도 그렇죠. 많이 사고. 감히 대한민국에서 기업하면서 보수 우파? 애국 운동을 해? 본보기로 조져줄게.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맞아요. 그 전에도 그때 멸콩 한참 할 때도 좌파들이 불매운동 해가지고 그때 이제 스벅에 좌파 없어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탱크 텀블러를 할인한다고 이제 이걸 한 건데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 정영진 회장이 스벅 대표를 경질하고 바로 사죄드린다고 정말 진정 어린 사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스벅 죽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얄미운 사람이 이참에 죽이겠다는 것과 5.18을 계속 이슈로 가져가기 위한 그런 수단이지. 정말, 그러니까 5.18을 얘네들은 위하는 게 아니야. 역시 이것도 5.18을 그냥 이용해서 반대파를 갖다 공격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만약 5.18을 진짜 위한다면은 정원호한테 너 진짜 5.18 이용한 거 맞냐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묻지 않잖아.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 거기에 대해서는 좌파들은.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이렇게도 일이 번질 수 있구나. 물론 1차적으로 상황이, 국내 상황을 살피지 않은 스타벅스 코리아에게 잘못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스타벅스에서 나온 이 탱크라고 하는 요 텀블러 시리즈가 사실 우리가 물탱크 할 때 그 탱크 이런 저장고라는 뜻도 사실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름이 탱크지 정말 그 전차 탱크를 의미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가 벌어진 거고 지금 보니까 5월 18일에는 이 탱크 텀블러였고 5월 16일에는 또 다른 이름의 텀블러, 5월 20일에는 또 다른 텀블러 해서 이렇게 여름 상품으로 세 종류의 텀블러가 출시가 됐고 그것을 프로모션하는 데이가 5월 16, 18, 20이었는데 하필이면 중간에 18일 날 이게 탱크 텀블러 이름이 딱 겹친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렇죠. 아니 대기업인데 5.18이라는 것과 탱크라는 것의 연관성을 도대체 생각을 못했나. 그렇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이 프로모션이 있었다면 우리나라만큼은 순서를 바꿨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이 마케팅을 한 부서에 이것을 기획을 한 사람들이 우리 나이 또래거나 더 어리다면 과연 어땠을까.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책상에 탁 하고 놓는 그 탁이라는 소리도 상당히 이게 비난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탁은 또 왜? 하고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고문을 받고 돌아가신 분이 박종철 열사가 이제 돌아가신 뒤에 이것에 대해서 경찰의 진술이 탁 쳤더니 그냥 책상을 탁 하고 쳤더니 억 하고 죽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분노할 만한 그런 발언들을 실제로 그 당시에 했었더라. 근데 이 탁 하고 책상에 탁 놓는 거하고 설마 그렇게 해서 사실 좀 그 생각은 들었지만 어쨌든 5.18을 피해서 그걸 해야 됐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이거를 TPO를 챙겼어야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일이 터지고 나서 스타벅스 코리아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엄청나게 지금 사장이 그냥 해임이 됩니다. 네, 그리고 사과문 올렸고요. 재발 방지한다고 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업이 할 수 있는 정말 최고 강한 수단들을 다 썼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것을 대통령실까지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법무부 장관까지 나오고 행안부 장관 나오고 온갖 이 내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총출동해서 한 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잘못을 탓하면서 뭐 전수조사 한다고 할 일인가. 이건 사실 누가 봐도 오바거든요. 네, 사과문까지 올렸고 그렇다면 이것은 저쪽의 5.18를 가리기 위함이다. 그렇게밖에는 뭐 정리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18에 대해서 이제 뭐 5.18을 갖다 폄훼하는 그러니까 폄훼하는 뭐 어떤 연구든 뭐든 그걸 가중 처벌하는 그런 법안을 예전에 만들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5.18에 대한 더 학술적인 연구조차도 막아버리는 이틀막 법안이라고 이제 막 그때 몇 명이 저희가 비판을 했었는데 지금 뭐
여기서 더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겠다.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18은 물론 우리 국가가 기념해야 될 그런 숭고한 그런 날이고 그 정신을 기려야 되는 건 맞는데 5.18을 이렇게 지나치게 서역화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반발을 부른단 말이죠. 예를 들면 공무원 노조가 이제 불매운동 한다 그러고 택배 노조는 배달 안 하겠대. 스타벅스는 배달 안 하겠대. 민노총 산하. 이런 애들까지 달라붙으니까 진짜 사람들이 수벅을 오히려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수벅 가서 커피 마셔야겠다라고 말을 하면 또 막 욕하고 이런 분위기. 이게 무슨 전시 상황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수벅이 무슨 정말 그러니까 수벅의 불매운동에 동참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개인의 자유인데 그것까지도 참 뭐라고 하는 무슨 이 군사조건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요. 얘네들이 무슨 민주당입니까?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시작하면서부터 다양한 사회 전반의 이슈들 유쾌하게 풀어봤는데요. 잠깐 30초 광고 보는 사이에 여러분 모두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 부산 북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보고 오실게요. 저희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아가라 2+1 특별 할인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회사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010-9699-1144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파업은 1차 타결이 된 것 같지만 이건 이제 시작이죠. 연쇄 폭발의 시작일 뿐이거든요. 그렇죠. 하청 노조 그리고 카카오 등등의 각각 대기업 노조들이 모두 다 어마어마한 파업을 앞두고 있는데 대변인님 네. 이거 노란봉투법이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 여기서 끝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번 이 노사의 협상을 바라보면서 이 삼성의 하청 노조만 해도 지금 하청 회사가 하청 기업이 1,7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 노조가 다 있겠죠. 노란봉투법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사용자성에 의해서 삼성전자와 직접 이 교섭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700건 이상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회사들, 한화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수많은 회사들이 삼성의 케이스를 보면서 여기까지는 해도 되는구나라는 어떤 그 세팅 값이 이제 입력이 된 셈이에요. 그러니까 전국 각지적으로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다른 기업한테도 확산이 돼서 이제 기업이 이익만 내면 우리도 내놓으라고 떼를 써도 사실 말릴 명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얘기한 건데 스마트폰 만드는 DX MX 사업부 직원들이 이분들은 매년 영업이익 20조 영업이익을 냈거든요. 작년에도 10조까지 냈는데 이 돈이 다 어디 있었을까? 성과급 안 주고 이게 전부 다 반도체 설비 투자에 쓰였어요. 그런데 반도체 애들 많이 걷었다고 반도체 했던 애들이 다 가져간다? 이걸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 다른 기업도 다 박탈감 느끼지만 삼성 내에서도 박탈감 느낀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죠, 이거.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노노 갈등을 이제 부추기게 되는 겁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삼성이 핸드폰 가장 잘 팔릴 때 보면은 핸드폰 그 사업부에서 벌은 돈 가지고 그때만 해도 성과급이라는 게 캡이 씌워져 있는 딱 거기까지였잖아요. 그럼 나머지 돈을 갖다가 그 반도체에다가 다 재투자를 한 거예요. 그럼 그때는 그럼 성과급은 누구한테 갔느냐? 핸드폰 만드는 그 사업부한테만 갔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분들이 볼 때는 갑자기 이렇게 성과급의 기준을 바꿔버리니까 이게 결국엔 노노 갈등을 촉발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엔 이랬는데 그 옛날엔 이랬는데 이거 다 파고들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받는 곳은 6억 가까이 받는데 가장 적게 받는 곳은 1억 5천 혹은 600만 원 받는 곳도 있을 것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똑같은 사원이고 처음부터 내가 DX고 처음부터 내가 DS 사업부도 아니고 이쪽 일하다가 일 잘하면 능력 인정받아서 저쪽 사업부도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건 무슨 로또 받는 겁니까? 성과급이? 성과라고 하는 것은 퍼포먼스, 일을 잘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저는 또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 노란봉투법 때문에 쟁의를 할 수 있는 그 주제가 사실 노란봉투법이 처음에 생기게 된 원래 취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원청이 아닌 하청에 소속된 이 근로자들의 이 근무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인권 그리고 이 노동 환경을 위해서
교섭을 할 수 있게 해준 게 원래 노란봉투법의 취지예요. 근데 지금 그런 취지대로 흐르고 있습니까? 그 하청에 있는 힘들게 일하는 분들이 이 노란봉투법의 과실을 먹고 있습니까? 아니요. 삼성전자가 지금 성과급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래 노란봉투법을 만들었을 때 생각했던 그 취지에 맞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성과급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것도 아니고 노동 환경도 아니고 성과급을 가지고 왜 이렇게 노사 갈등을 일으키고 파업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인가? 그게 노란봉투법 안에는요. 이러한 외에 기타 여러 가지 사업상의 판단에 대해서도 다 이것을 가지고 교섭 요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아예 우리가 뭐 임금, 그러니까 이런 성과급이 아니라 1년에 얼마 받는지 내 연봉, 그다음에 근무 환경, 그다음에 근무 일수 같은 것들 이런 걸 가지고 원래는 노사 이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완전히 다 넓혀버린 겁니다. 이 노란봉투법이. 그러니까 너네 돈 많이 벌었잖아. 빨리 줘. 성과급 더 줘. 이걸 가지고 지금 파업을 할 수 있게 된 게 노란봉투법 때문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는 다 외면당하고 그렇죠. 대기업들 성과급 투쟁을 위해서만 노란봉투법이 활용되고 있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얘네들이 그 하청업체 직원들의 그 아픔을 이용해서 자기들 뱃속을 불렸다는 게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돼요. 뭐 사실 이게 좌파의 특징이기 때문에 좌파가 누굴 위한다? 그러면 뭔가 또 돈 나올 구석을 찾았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이 진짜 문제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래 항상 그 돈을 벌면 그 돈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사슬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제 또 새로 기업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겠냐고 아무도 안 한단 말이죠. 이제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미래는 이제 점점 어두워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무서운 속도로 베네수엘라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베네수엘라를 향한 추격전 엄청나게 지금 엄청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노란봉투법은 방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원전 관련된 거,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거 이런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노란봉투법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와서 이 노조 간에 좀 적당히 하라는 식으로 중재하는 듯한 말을 던졌었잖아요. 그 메시지를. 근데 그것도 너무 뜬금이 없는 게 이거 정말 이 나라를 걱정하는 대통령이라면은 그런 식으로 노조도 뭐 사측을 이해해야 되고 뭐 이런 워딩을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유체이탈이잖아요. 노란봉투법 누가 통과시킨 건데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노란봉투법의 한계가 이번에 드러났다. 그러니 법을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대통령의 워딩 아닙니까? 뭐 자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라는 것도 우리끼리라도 좀 다르게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네들은 네이밍을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냥 군대를 뭐 다른 이유로 안 가겠다는 건데 그걸 갖다 마치 군대를 간 사람을 그 양심이 없는 사람처럼 만들어 버리는 효과가 있고요. 노란봉투법도 사실은 이게 원래 불법 파업을 원 없이 하겠다는 그런 법이에요. 그러니까 불법 파업 허가법 이렇게 부르던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뭐 노조 탐욕법 이렇게 부르던지 우리끼리라도 좀 네이밍을 다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노란봉투법 이거 악행을 몰라.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차별금지법은 정말 이거는 한 속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면 이런 악법이 없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법인데 이 법에 찬성하는 사람이 거의 70%가 넘는 이유가 뭐겠어요?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냐? 그러면 왠지 차별하겠다는 것 같잖아. 그래서 이거를 갖다 여론조사가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이밍을 다 우리가 뜯어 고칠 필요가 있어. 좌파의 언어에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이제는 하다 이제 농민들까지 네. 우리 농사 짓는 땅에다가 송정탑도 짓고 했잖니. 우리들의 이 피와 눈물 덕분에 이 반도체 사업이 잘 된 거야. 그러니 이익 배분하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좀 이따가 미국에서 연락 와요. 우리 미국이 반도체 많이 사줘서 니네가 잘 된 거니까 미국에 내놔라고. 이걸 어떻게 거부하겠냐고요. 이거 돈 줘야 돼 그러면. 알면 알수록 신기한 법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네. 지난 정부 때 이렇게 막았던 건데.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도 이 노란봉투법 정도는 우리나라가 망하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이거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죠. 사실 문재인 같은 경우도 문재인은 이거를 통과를 안 시켰잖아. 할 수 있는 의석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좌파들은요. 단기적으로 돈을 얼마 준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뭐 성과급 몇 억 주고 뭐 10조 쓰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라의 시스템과 경제의 시스템을 망친다고요. 그리고 한 번 망가진 시스템은 다시 정상으로 복구시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 좌파 정부와 좌파 정치권의 문제인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경제 지표가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환율도 맞아요. 1,517원 찍었죠. 그다음에 물가도요. 지난달에 2.2% 올랐다면 이번에 2.6%가 오릅니다. 그다음에 기름값 작년 이맘때랑 비교해가지고 27%가 올랐습니다. 이런 모든 경제 지표가 다 안 좋아요. 그런데 코스피만 가지고 저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코스피와 실물 경제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그런 나라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지금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우리나라일걸요? 그렇죠. 항상 아직 베네수엘라를 따라가려면 조금 더 걸려야 되는. 아, 그건 조금 더네. 아직. 거기는 뭐 하지만 계란 한 알에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하지만 뭐 저는 이란도 이제 그렇고. 장담하는데 이재명 정부 말기 되면은 베네수엘라랑 거의 나란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뭐. 그럴 걸 막기 위해서라도 지방선거와 재보궐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만 되는 이유이고요. 이번 지방선거 이번 구호는 그래서 그거예요. 기사회생의 구호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사회생의 계기를 이번에 만들어야 돼. 이번에 이기고 총선 이기고 대선 이겨서 나라 정상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국회라는 게 너무 권한이 세더라고. 도저히 정말 대통령을 갖고 있다고 끝이 아니라 우리가 국회를 장악할 수 있다. 2028년에 그러면 이게 달라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쟤네 견제할 수 있고요. 진짜 우리 다시 자유대한민국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지나고 나서 윤 전 대통령 때 이거 바로 잡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집값 잡는 것도 얼마나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 잘해서 최대한 그 다음 정권에서의 이 복구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번 지방선거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방선거를 이기면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 마음에 희망이 솟아납니다. 그 희망이 결국 이제 우리나라 다시 세우는데 큰 힘이 되거든요, 여러분. 희망을 주기 위해서 꼭 2번 투표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늦은 점심 식사를 하다가 교정기가 뛰쳐나와서 말을 제대로 못했는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양해 말씀드리고요. 방송 마치고 제가 빨리 치과 가서 교정기 다시 잘 붙이고 다음 주는 더 힘차고 씩씩하게 더 유쾌하게 재미난 방송으로 멸콩TV 오후 3시 라이브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